화장실 몇 번 가야지 좋아요? 이런 질문 안 받아요. 전 국민이 다 보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이분들이 이기는지 우리 둘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덕순이도 안 되면 이리 와야 돼. 투입해야 돼. 김치는 좀 싸가지고 오셨어요. 대표분이 갑질도 안 하고 월급도 잘 주는데 거의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저런 분이 있어야지 내가 또 이렇게 저분은 일단은 오늘 좀 남으시라고 계세요. 저분은 내가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마님. 네, 안녕하십니까. 마마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찍고 있는데 지역의 대표 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채로 이제 가리고 있는 구독자분들인가요? 이분들은 구독자, 애독자이면서 질문은 제일 많고 얼굴은 알리고 싶지 않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터이니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태어난 곳이 제주도라고 제주로 쓰신 저분도 있고 지금 이분들은 일단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일 말 안 드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덕분 씨랑 저랑 집중 공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분 씨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오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 야밤에 멀리서 오시나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은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리고 오셨대요. 빨리 와서 궁금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 모였으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거니 제일 궁금하신 분들부터 한 분 한 분 질문. 내가 이거는 정말 마마님한테 무속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몇 번 가야지 좋아요? 이런 질문 안 받아요. 전 국민이 다 보는데 덕분 씨의 소감은 어때요? 오늘 덕분 씨가 여태 댓글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해소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분들이 이기는지 우리 둘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덕순이도 안 되면 이리 와야 돼. 투입해야 돼.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질문이 궁금했던 분이 누구시죠? 네, 저기 강주에 사는 사람인데요. 전라도- 마마님 반갑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어요? 예,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적을 급할 때 혹시 지사님한테 잠시 빌려줘도 될까요? 그게 궁금해서요. 맞아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잘하신 질문 맞는 게 부적은요 여러분 1년짜리 부적이 있고 평생 부적이 있고 한 달짜리 부적이 있고 일주일짜리 부적이 있고 꿈이 안 좋은 부적이 있고 이분이 질문하시는 답은 상문 부적은 급할 때 나눠서 써도 돼요. 내가 상문집을 갈 줄 알고 부적을 갖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가야 되는 상황이면 와이프를 써도 돼요. 그건 일일 부적이라서 상문만 여러분들이 돌릴 수가 있어요. 단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절대 부적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부적은 선생님들이 거의 못 열어보게 지갑 집에 이렇게 넣어서 드리죠. 그거는 거의 열어보시면 안 돼요. 저희 정성과 기도의 기운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의 질문은 상문 부적만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문 때문에 급하게 받은 부적이 있는데 내가 아직 써먹지는 않았는데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분이 그 부적이 필요하면 그거는 급하게 1일이에요. 그거 다 쓰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부적을 열어보지 마시고 봉지에 소금을 이렇게 다 쳐서 그냥 버리세요. 소각을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탈이 없이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결되셨나요? 예,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다음 누구십니까 또? 네, 안녕하세요, 마마님. 저는 충주에서 왔는데요. 네.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식당 아주머니 목소리네요. 네네. 네. 네. 평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손님이 너무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손님이 없는 거는 나라의 운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없는 거고요. 평소에도 손님이 없다는 거는 식당은 거의 다 만인들이 오고 가잖아요. 상갓집 갔다 오신 분들, 어디 내가 안 좋은 데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나쁜 기운이 따라 들어오지 좋은 기운이 거의 안 따라 들어오죠. 나쁜 기운이 이렇게 있는 식당 같은 곳에는 소금도 좀 양쪽에 놔주시고 소금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소금 뚜껑을 닫아놨다는데 소금 뚜껑을 열어서 입구에다 좀 놓으시고 가끔 쑥을 좀 태우세요. 교회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저 충주어머니. 그러니까 쑥을 일이 다 끝나고 거의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연기를 이렇게 한번 내시거나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비방을 하시면은 상문에 걸려서 거의 손님이 없어요. 아니면 터에 문제가 있거나 1번은 그 터가 좋은 터인지 아닌 터인지를 먼저 상담을 받으셔서 터에도 이 성질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해야 되는데 이 터에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 터가 들어왔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 터를 보시고 2번은 손님이 왜 없는지를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상문집에 누가 상갓집 갔다 온 사람이 한 이틀 되셨겠네요. 네, 이틀 정도 됐어요. 그럴 때는 쑥을 돌리시고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담당 선생님이 어떤 부적을 주시면 손님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사가 돼요, 다시. 그러니까 충주 어머니 같은 경우 일단 1번 터를 보셔야 돼요. 터를 놓고 이 터가 식당 터가 맞는지 터를 보시면 터의 성격이 나오고 터에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하셔야 되는 게 제일 1번으로 여러분이 답답한 거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춘주어머니 되셨어요? 그러면 소금은 식당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다 놓는 건가요? 거의 다 입구에다 놓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카운터인데 입구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보기 흉하지만 않게 놓으시면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 흉을 보거나 그러지 않게 이쁘게만 좀 놔주시면은 그냥 인테리어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쑥은요, 이제 소금은 입구에 넣는데 쑥은 밤에 태우나요? 낮에 태우면은 네. 연기가 막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은 큰일 나요. 그죠? 소방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 신고가 들어오니까 거의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거 없을 때 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연기로 인해서 나쁜 부정, 나쁜 기운이 다 나가는 거거든. 근데 손님들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퇴근을 하시고 다음날 출근을 딱 해서 식당 문을 열면은 기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탁 들어오시죠. 김치는 좀 싸가지고 오셨어요? 응? 급하게 오느냐고 못 가지고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저 선생님 임차한 질문해도 될까요? 네, 목소리는 연예인이시네요. 네, 말씀해보세요, 인천분. 이게 인천 용인동 출신의 그 불자입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작은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잦은 사고가 좀 뭐 큰 사고는 아닌데 잦은 사고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가 싶기도 한데 뭐 자리가 자리나고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사고라는 게 사람에 대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기계가 자꾸 고장난다는 사고일까요? 어떤 사고일까요? 사람이 실수해서 기회가 고장나는 케이스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일이 중간에 자꾸 멈추고 자,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고 이 공장의 모든 생산을 갖다 하셔야 되는 이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특히 이제 사람이 다쳐서 뭐 팔에서 조금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손이 많이 다쳤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터에 들어왔을 때 물건을 보고 있어요. 기계가 들어와야 될 날이 있어요. 그 터에 기계가 들어올 날짜가 있고 들어왔을 때 어느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좋은 기운이 오고 있는데 그 방향에 딱 나버리면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래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고만 생기고 주문량은 끊어지고 또 똑같이 좀 전에 충주 어머니처럼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계가 들어오든 작은 기계가 들어올 때 공장에는 그 터에 주인이 계세요. 그걸 터 대감이라고 해요. 터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터의 대감이 허락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날짜를 보고 들어오시고 그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막걸리라도 하나 이렇게 따라놓고 한 잔 따라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속으로 그냥 비시면 돼요. 대박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막걸리를 한 10분 놓고 치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무속인들처럼 어떤 말로 주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따라놓고 혼자 속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이 터에 들어오셔서 그저냐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요 한마디만 해도 사고랑 이런 게 안 나죠. 그러기 전에 무속 선생님한테 이 기계가 들어오니 들어와도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상담을 하시면
인사사고부터 시작해서 잦은 사고는 멈출 거예요. 아, 그럼 저 아울러서 좀 하나 더 좀 사람이 좀 자주 그만두고 그런 것은 또 어떤 연유로? 이제 사람이 자주 그만두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대표분이 갑질을 잘 하신다거나 대표분이 갑질도 안 하고 월급도 잘 주는데 거의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본인이 월급 날짜를 잘 지켰는지도 확인하시고 그게 아닌데도 사람이 자꾸 그만둘 때는 우리 대표님하고 저희 표현법에 합이 들지 않은 거죠. 합이 안 들었으면 자꾸 사람이 왔다가 인연이 되지 않고 악연으로 해서 나가는 거겠죠. 그죠, 직원과의 대표님? 합을 얘기하죠. 그러죠. 들어오신 분 직원하고 합의를 얘기하지 들어오는 직원분이 터하고는 아니에요. 그건 주인, 대표님이 터하고의 관계지 들어오시는 분은 터하고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그 직원분하고 관계성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 직원이 그만두지 않고 자꾸 더 있으려고 하겠죠. 일단 월급은 안 밀리셨어요? 예,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갑질은 안 하시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분은 조금 하는 과에 속하시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인천 분의 공장에 놓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고, 다음 분은 누구실까요? 저 부산에서 왔는데 뭐 의사도 뭐 전문 분야가 있는데 마마님이 전문 분야가 무엇일까요? 아, 저의 전문 분야요? 맞아요. 무당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문 분야가 일단은 상문을 잘 풀어요. 상문을 잘 풀고 천도제, 진옥이 이제 같은 말이죠. 천도제, 진옥이를 잘하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조상님의 마음을 잘 읽어드려요. 그래서 조상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희가 잘 읽어드리기 때문에 마마님이 잘하는 거는 상문도 잘 풀어드리고 구슬 놓고 봤을 때 조상님들의 한과 원을 잘 풀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한테 특기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분 누구세요? 인도에서 왔는데요. 제가 마마님한테 좀 궁금한 거는 구슬 왜 해야 하나요? 그게 구슬 좀 많이 좀 하시는데 그걸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굿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로 열고 귀신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을 불러나? 귀신을 갖다가 불러서 어떻게 하나? 무서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굿이라는 거는 조상님들을 대접해드린다는 표현이고 본인들의 조상님들의 식사 대접해드리는 걸 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을 몸을 안 아프게 해달라고 조상님께 빌고 조상님을 부르는 의식이에요. 굿이라는 거는. 진도에 사시는 우리 대표님이 본인 조상님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인이라. 그래서 일반 조상님한테 내 사연을 얘기할 길이 없잖아요. 저희도 사연을 전달해주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표현이 굿을 왜 하는지는 각 조상님들을 불러서 사연도 들어드리고 내 사연도 들어달라 하고 배가 고프시고 한이 지고 원이 지신 분 한을 풀어드리는 어떤 한 일종이죠. 그러니까 굿은 꼭 해야 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조상이 너무 한이 져서 떠나지 못하고 10대 학문을 열지 못하고 극락을 올라가지 못하고 천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후손들이 다 힘이 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굿을 통해서 그 조상님들을 10대 학문을 열어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락을 보내드리는 의미예요. 그래서 굿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왔어요. 네. 마마님 너무 예쁘세요. 저런 분이 있어야지 내가 또 이렇게 어? 그래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 한 손. 네. 우리 마마님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일반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를 늘 보여드리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는데 네. 매매 부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연 진짜 매매 부적이 정말로 효과가 있나 하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매매 부적 여러분들이 진짜 사고 팔고 이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목숨처럼 막
달려있는 분들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부도가 나신다는 분들도 있고 이 집이 지금 안 빠지면 저는 큰일 나야 하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너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증금을 다 까먹고 있잖아요. 월세를 못 내니까. 그럼 빨리 빚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연 가지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이제 매매 부적은 제가 이제 앞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무조건 매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매매가 될 터가 있고 매매가 될 운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이 매매 부적을 제 거를 사용하시면 거의 5일 안에 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기운도 안 되고 터의 기운도 안 될 때는 매매 부적을 써도 안 돼요.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구술한다?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매 부적이란 답만 드렸을 때는 매매 부적은 터의 기운과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업종에 장사하고 있는 대표님의 기운하고 같이 맞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 부적이 통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조금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부적으로. 여러분의 기운과 터의 기운이 70이면 30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 부적은 본인들이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버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매매 부적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여쭤보세요. 이렇게 부적도 사서 하는 부적이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 마마님은 직접 이렇게 부적을 내리시는지 직접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을 거의 다 써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부적 드리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적을 제가 다 써요. 써서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부적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부적 선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누구신가요? 네, 마마님 저는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유튜브 보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힘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초를 왜 켜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초를 키면은 내가 지금부터 살아오는 그 업이 다 소멸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초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초를 켜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초는 여러분들의 나쁜 기운, 나쁜 어떠한 여러분들의 이거를 소멸시키는 의미가 많아요.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앞에 단어를 빼고 초를 켜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초를 켰는데 내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지지? 라고 되물으신 분들이 많은데 먼저 그게 소멸이 돼야 돼요. 나의 나쁜 기운과 내가 여태까지 지니고 다니는 이 업이 소멸이 돼야 다 되고 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많이 켜야 되고 빨리 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100개를 켜고 어떤 분은 1000개도 켜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본인의 업이 많고 본인의 나쁜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초를 켜서 빨리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는 교회를 다니신 분이든 성당을 다니신 분이든 이 무속에 계신 분이든 초를 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초 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저 영상을 통해서 좀 착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초와 향이라는 거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를 거예요? 귀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하고 향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켜지 마세요. 특별한 제삿날 빼고는 절대 초는 집에서 켜지 마시고 무속 선생님들을 통해서 초를 켜세요. 그러면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없으세요? 마마님 울산요. 울산에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잘 보고 있고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어린아이나 연자가 임신 중에도 점사를 봐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지금 임신하셨어요? 아니요. 아, 다행이네요. 어린아이나 미성년자가 점을 보러 올 일은 없겠죠? 부모님이 대신 봐주는 거겠죠? 그거 맞죠? 근데 옛날에는 부모가 운이 좋으면 후손들도 좋다 해서 안 봤는데 요즘은 거의 한 명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집안에서. 이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이 아이의 진로가, 이 아이의 운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엄마들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그리고 임산부도 보셔야 돼요. 임신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임산부들은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를 통해서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죠. 무속인집을. 근데 오냐 안 오냐를 놓고 보면은 안 오는 게 좋고,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나의 점사를 그러면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도 보셔야 되고 미성년자도 학생도 보셔야 되고 임신하고 있는 산모도 왜 산모의 기운으로 태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무속 선생님들이 안단 말이에요. 기운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안 오시더라도 산모가 꼭 친정 부모나 시어른을 통해서 점사를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임신하시면 시어머니 보내세요. 자, 다음은 누구 있습니까? 저 용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굿땅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아니, 굿땅을 왜 돌아다녀? 저분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굿땅 사장님 하시려나 보네. 이제 무속 선생님들마다 1번 방과 2번 방이 굿을 같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는 시간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왜 무속 선생님들마다 이 굿 시간이 왜 다 다른지. 저분은 제자님 아니셔? 저분은 일단은 주민등록증 검사 좀 해주시고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좀 조금 동떨어졌는데 그래도 용인에서 오셨다니까 저희 지역 시민이다 보니까 해드려요. 이 지역사회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질문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굿의 시간이 틀린 이유가 집집마다 굿을 하는 조상님들이 사연이 틀리기 때문에 굿이 틀리는 거고요. 영이라고 그래요. 신에서 시키는 대로 이 집은 이렇게 하고 저 집은 저렇게 하고 각 집집마다 굿의 형태가 틀리고 굿이 틀리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틀려요. 용인분하고 인천분하고 굿을 하잖아요. 용인 조상님하고 인천 조상님이 틀리고 이 사례자님의 집안의 기운하고 인천 이 대표님의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굿은 틀려요. 시간이 틀리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굿땅 차리실 때 잘 차리세요. 굿땅 개수를 많이 차리셔야 돼요. 집집마다 틀리시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분 굿땅 하시려고 하네. 시간에 따라 이제 효과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굿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지금 힘들고 답답할 때 노크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간절한 게요. 몸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있고 저는요. 진짜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서울대를 가실 분은 서울대만 가게 해드려야 돼요. 서울대도 가고요. 로또도 되고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틀려요. 서울대 가시려고 출세를 발언하시는 분은 거기에 관한 굿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우리 집안에 자꾸 자살을 계속하고 내 자녀가 또 엊그저께 자살을 했는데 또 자살고가 이런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자살하신 분을 달래야 되니까. 그러나 합격을 바라는 이런 조상님 일은 잔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집안에서 최고 높은 데를 간다는 잔치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당연히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됩니까? 네, 해보세요. 저 마마님은 항상 굿을 하실 때 굿이 매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어떤 분은 보니까 매번 똑같이 굿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질문이 예리해요. 그죠? 어머니들 그러지 않아요? 굿을 하는데 질문이 뭐라고요? 나도 이제 까먹어서. 저는 배워서 하는 굿이 아니에요. 일정하게 12거리가 1번을 하면 2번을 해야 되고 2번을 하면 3번을 해야 되는 게 일정하게 12거리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저는 12거리를 번호대로 하는 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집의 사정에 맞춰서 각 집 조상님의 사정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와 모든 게 틀리죠. 집집마다 사연이 틀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서도 틀리고 그 집에 따라 하기 때문에 시간도 틀립니다.